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도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시장이 계속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초반에는 1997, 8선까지 오르나 싶더니 지금은 1990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소폭이 심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이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오름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 국경설 연휴가 이어지고 있죠. 요즘 번화가 나가보면 정말로 좀 중국 관광객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커를 비롯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게 되면 무엇보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면세점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주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모두 다 면세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기업들인데요. 제가 오늘 이 기업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올 2015년 상반기 때 이 중국 요우커, 중국 소비재에 대한 바람이 상당히 거셌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이 시내 면세점 사업에 대한 새로운 추진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역전이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켜봤을 때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을 우리가 읽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 면세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통업계의 마지막 황금알이라고도 불리죠. 이 면세점. 지난 여름에 신규 사업자 선정에 이어서 연말에 또 추가 사업자 선정이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면세점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세점 관련 종목들 오늘 어떤 것들이 선정됐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시내 면세점 후속 사업자에 도전하는 신세계가 꼽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지금 현재 워컬 면세점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고요. 세 번째 탑3로는요. 이 지난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SM 면세점의 하나투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탑4는요. 지난번 호텔 신라와 손잡고 HDC 신라 면세점을 출범한 현대사업이 뽑혔고요. 마지막 탑5는요. 역시 새로 면세점 사업관을 떠낸 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면세점 관련주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종목의 모멘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1 신세계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작 유통 효과. 신세계는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에 3군데 모두 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죠. 네. 자, 이 종목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서 지금 2차전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름 때 정말 뜨거웠죠. 네,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서 대기업군들과 그 중소기업들까지 이 뜨거운 시장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시장이 이제 올 하반기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보시면요. 기존에 있었던 면세점 사업장을 이제 그 사업권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가 올 11월, 12월이고요. 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권을 다시 한번 더 사업권을 이찰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달에 이찰 사업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요. 이 사업장이 서울의 3곳과 부산의 1곳인데 이 서울의 3곳에 모두 사업권을 입찰을 넣은 곳이 신세계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있었지만 다른 기업들은 군데군데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권을 추진을 했었는데 신세계는 모든 사업장에 입찰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가 이와 같이 시내 면세점 사업권 쟁탈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 안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세계 본관에 대한 신관을 모두 다 시내 면세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면세점 사업권이 가장 중요하게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 방한하는 외국인 또한 이 또 중국 소비에 대한 패턴을 읽어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업권 쟁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한때는 이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던 이 소비 시장도 조금은 완화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내수 안에서도 소비가 개선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가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또 앞서서 이 서두에 짤막한 하단 소제목을 보셨겠지만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IT와 또 새로운 결합을 해서 간편결제 시너지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다다익선의 여러 가지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세 곳 모두에 적극적으로 입찰을 했던 만큼 그 의지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면세점이 아직 아니더라도 백화점에서 먼저 현재 요거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신세계를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보시죠. 탑2, SK네트워크스, 동대문 캐네스타 면세점 유치 기대. SK네트워크스는 이 워커힐 면세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도 기존 면세점 특허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특허권을 받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SK네트워크스는 좀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에도 유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사업 쟁탈의 요점은요.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이제 새로운 사업장으로 변환시키느냐, 이 사업권을 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선 SK 워커힐 지점과 그리고 명동과 잠실의 롯데 면세점 지점인데 일단 SK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을 지키느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느냐 이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SK네트워크스가 운영하고 있는 워커힐 호텔 지점에 대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잠실 지점의 롯데월드점에서는 또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권을 따내게 되면요, 이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또 유치를 가능하게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명동 지역과 또 새롭게 뜨고 있는 이 면세점 사업자 후보지가 동대문 지역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또 예전부터 또 국내 안에서도 새로운 이 관광 밸류가 동대문에서 시작을 되었었죠. 이 때문에 시내 면세점권이 동대문까지 진출한다면은 그 유통에 대한 시너지를 또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이 때문에 이 SK네트워크스가 사업권을 따내게 된다면은 좀 더 시장에 대한 극대화된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들 신세계 못지않게 또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 광복절 특사로 해서 여러 가지 경영 오너들이 또 사면을 또 받았었죠. 이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오너 리스크도 해소하는 일정이었고, 그룹 재편에 대한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권에 대한 또 의지도 강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면세점을 사수하는 데에 더불어서 요즘 DDP와 또 새로운 쇼핑센터로 떠오르는 동대문에 대한 유치까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 꽤 저조했었는데요. 이 9월부터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SK네트워크스는 사실 지난해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가 올해는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도 있지만 기존 사업들 다양한 이 종합 상사로서 보이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이 유통 쪽에서의 새로운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또 저점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외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SK네트워크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해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이라면, 주가 위치라면은 충분히 저점 공략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차트적인 흐름도 살펴본다라면요. 오랜 기간 동안의 하향 추세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하향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또 입찰이겠죠.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현재 구간을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그동안 좀 저조하기는 했지만요. 새로운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만큼 저점으로 인식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스 탑2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탑3 세 번째 종목 보시죠. 탑3 하나투어, 국경절 요커 증가 수혜. 네, 뭐니뭐니 해도 국경절로 이 수혜 기대감이 커진 종목 하나투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행주인 하나투어는 올 여름에는 또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SM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번 요커 유입의 혜택 좀 톡톡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이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또 격경사로 이 중국의 국경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명동 지역을 다녀오시면은 혹시 명동 지역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녀와 봤습니다. 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또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을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린 바는 이 면세점 2차에 대한 2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1차 시기에서 여름 때 뜨거웠던 이 면세점 사업권을 또 따냈던 기업들도 다시 또 주목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면세점, 시내 면세점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SM 면세점의 사업권을 따내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이 면세점 또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투어에 대한 여행업과 호텔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사실 앞서 신세계와 SK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면서 롯데 이제 쇼핑에 대한 이야기는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호텔 롯데인데요. 사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외를 시켰는데요. 일단 롯데가 지난해 이룬 성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 면세점 두 곳에서만 매출이 2조 원이 넘게 매출액이 달성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새로운 이 면세점을 따낸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와 같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행업과 호텔 사업에 대한 시너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면세점에 대한 유통 또 추가적인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사실은 이 하나투어가 지내고 있었던 이 호텔 관광업이요. 이 새롭게 SM 시내 면세점이 상당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업에 더해서 면세점을 새로 시작한 하나투어, 이 시너지 효과 기대감 크게 가져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정말 주가 흐름 그동안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름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하나투어를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저유가 기조로 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여행 산업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엔저 정책이 오히려 또 여행사에게 또 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수혜가 되었던 거는 역시나 중국 소비가 또 패턴이 바뀌면서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 계획이 급증하는 또 수혜를 보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올 상반기 내내 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또 추가적으로 단기 시세 또 급하게 또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이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올 상반기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한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기간 조정을 마치고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여행업과 호텔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내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통에 대한 신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과거의 기업보다는 좀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이 기간만큼의 가격 조정과 순고력을 마쳤다면은 충분히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간다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또 수급이 더 더해진다면은 지난 연 고점이었던 20만 원 선도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 꽤 많이 오른 이후에 조정을 거쳤는데요. 조정 이후에 펀더멘탈과 신성장 기대감이 또 탄탄한 만큼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4 보시죠. 탑4 현대산업.
주택사업 이외 발전 플랜트 등 사업 다각화. 자, 현대산업 역시 지난번에 호텔신라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자, 현대산업은 또 면세점 외적인 모멘텀도 많은 모양이죠. 현대산업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세 가지 모멘텀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의 중심 키워드였던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는 기업도 또 현대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멘텀은 이 기존에 있던 사업일 수 있는데요. 면세점 사업 이외에도 주택 사업에 대한 이 집중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건축 기자재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세 번째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사실 이 플랜트 산업까지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플랜트 산업이 중동 지역에 국한되었을 때 저가 경쟁력으로 해서 이 업황 부진과 또 더불어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사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랜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출구 전략을 펼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중동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아시아 전역에 대한 기존에 찾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플랜트 산업 안에서도 또 새로운 또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택 산업에 집중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외 건설과 또 시내 면세점까지 사업 다각화 재추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더해진다라면 종합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대산업 상반기부터 주택 사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아봤던 종목이죠. 이 면세점 사업에 더해서 그 외에도 발전 플랜트 사업까지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현대산업 보시면 올 여름까지 이 종목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주가 과거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은 면세점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더불어서 이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수주가 있었던 이 거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해외 건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부진한 면을 보였는데 현대산업과 같이 국내 주택 시장을 좀 더 집중이 있는 기업들은 이와 같이 주가 상승을 경험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3법 이후부터 해서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올 상반기 때 보였었는데요. 현대산업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택 시장을 담당을 좀 집중도 높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대에 대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추세를 그릴 수 있는 모멘텀은 면세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면세 사업과 더불어 해서 호텔 사업까지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요우커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이 소비 패턴 유통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본다면요, 지금 최근에 기술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바닥권이라 생각할 수 있는 박스권을 진행을 해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패턴이 좀 더 좋아진다라면은 충분히 이 가격대 지지선과 또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라면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지난 전고주까지 1차적인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한 시장 추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초점을 맞추어서 들고 가신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이 종목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58,000원 선이라면 충분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산업 조정 중인 모습이지만요, 추후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요, 58,000원대 현재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가격 조정 마치고 주가 턴어라운드 기대.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역시 올해 신의 면세점 선정이 되었던 종목이죠. 여름에 이 5차례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정말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이후에 가격 조정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이제 반등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아마 올 여름 때 가장 핫하고 뜨거웠던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종목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 때 좀 투기 성향의 모습도 확인도 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이 탄력적인 흐름도 기대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도 또 신경 쓰면서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동일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63빌딩으로 해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고 난 다음에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바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주 면세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주 면세점에서는 실적 부진을 조금 경험을 했었는데, 중국이 제주도에 대한 면세점 또 진출도 또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또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팎으로 했을 때 새로운 사업과 기존에 있던 사업이 나아질 수 있는 기점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격 조정만 마무리만 잘 된다라면은 또 다시 한번 탄력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은 탄력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큰 탄력을 보였던 흔히 말해서 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가격 지지만 나온다라면은 과거에 이 탄력적인 흐름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 5천 원 선에서 꾸준하게 저점 지지를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점 확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새로운 거래량이 다시 유입된다라면은 가격적인 탄력도 한 차례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5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신경 쓴다면은 10만 5천 원 손절 라인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 확인 단계고 반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해주시면서요. 15만 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만 5천 원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네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까지 면세점 5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기대되는 면세점 시장이니만큼 모두 성장성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또 탑픽주를 뽑아봐야겠죠. 자, 멘토님 탑픽주는요? 네, 제가 오늘 가장 최선호적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신세계가 뽑혔습니다. 시내 면세점 신규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릴 종목이죠. 거대 유통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신세계의 탑픽 선정 이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면세점 2차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뜨거운 감자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세점에 대한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면세점이 지난해 이룬 성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두 곳에서 2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 세 곳에 모두 다 입찰권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라도 된다라면 충분히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인 의지를 좀 가장 느낄 수 있는 기업이 신세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전략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현재까지 최근 지수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이 되면서 메르스 이후에 소비 개선이 되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제시를 해드린다면요. 현재 가격대가 24만 원 선인데요. 24만 원에서 박스권 상단이 25만 원 선까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31만 원 선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고점이 30만 원 근접이기 때문에요. 지난 여태까지 사상 최고가를 봐셨을 때 새로운 매물권 상단 부분이 31만 원 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 지난 매물대 상단까지는 도약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박스권 형태에서 지켜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1차적인 리스크 관리는 23만 원 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면세점 입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라는 점 탑픽 선정 이유로 주셨고요. 매수 자리는 지금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24만 원에서 25만 원 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 31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광모 멘토님 강연의 소개도 해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유안타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 강연회를 준비하는데요. 연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키워드가 산타 랠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산타 랠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만큼은 산타 랠리를 경험하면
더더욱 좋겠죠. 때문에 이 산탈레니를 경험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그 명분을 또 현장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종목에 대한 좀 더 집중도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 토요일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SM 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즉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